자, 1번. 다음 영국혁명의 과정에서 가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권리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거 무슨 혁명이야? 청공이었잖아요. 무슨 혁명이에요? 청교도 혁명인 것이죠. 자, 청교도 혁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청교도 혁명. 권리 청원서를 제출하고 가가 일어났네. 그 다음에 메리와 윌리엄 3세를 공동왕으로 추대했대요. 이거는 명예혁명에 대한 얘기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은 청교도 혁명이 발발하고 그 후에 올리버 크롬웰의 집권기, 그리고 제임스 2세가 그리고 찰스 2세, 제임스 2세가 집권했던 그 시기까지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만 있으면 다 정답이고 아닌 것만 골라내면 되겠네요. 크롬웰이 이끄는 의회파가 승리했었지요. 그렇죠? 옥스퍼드에서 승리를 했었고요. 크롬웰이 엄격한 군사 독재를 실시했던 크롬웰 독재기도 존재했습니다. 자, 그리고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에서 그렇죠, 영국 내전 발생했고요. 찰스 1세가 처형되고 공화정이 실시된 것은 청교도 혁명의 결과가 맞습니다. 왕권을 제한하는 입헌군주제가 확립된 것은 메리와 윌리엄에게 권리 장전서를 승인받고 나서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자, 요것은 무엇이다? 명예혁명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명장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명장군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정답은 5번이고요. 2번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두 문서의 공통적인 의의는 국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거둘 수 없다. 국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 권리 청원서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요것은 법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라고 하는 권리 장전서예요. 요 문서의 공통적 의의는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1번부터 볼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아니죠. 우리가 권리 청원서가 승인되고 이후에 왕당파와 의회파의 내전 끝에 뭐가 됐어요? 공화정이 수립되었고, 그리고 국왕에게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 권리장정서가 승인되면서 영국은 뭐가 됐어요? 입헌군주제가 됐죠? 두 개 다 뭡니까? 왕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X. 자, 왕권 신수설을 주장했다. X자, 왕권 신수설. 내 힘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은 누가? 하늘, 신이 점지해 준 것이다. 대표적으로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가 내세웠던 전제 정치를 위한 기반이었습니다. 5번, 중앙 집권. 중앙의 힘이 집권되다. 대표적으로 조선시대로는 태종 이방원과 세조, 수양대군이었던 세조 때를 얘기해요. 중앙의 힘이 강력해진다. 집권되다. 이것은 왕권이 강화된다는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X입니다. 자, 의회 정치를 확립했다. 그렇죠. 민주, 공화정을 지향했다. 민주요? 아니죠. 민주라는 것은 국가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산업혁명의 발생 배경에 대한 설명 중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은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은 명예혁명 이후 정치가 안정되어 있었고 값싼 노동력으로 제공되었으며 철, 석탄들과 같은 지하 자원도 풍부했었습니다. 또 일찍이 면직물 공업이 발달하고 넓은 식민지를 경영하여 충분히 자본이 형성되었습니다. 자, 값싼 노동력 뭐였어요? 인클로저 운동이었죠.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지방에서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차라리 양을 키우겠어. 라고 했던 인클로저 운동이 일어났었다. 요거 정답이, 이거는 맞는 말이고요. 명예혁명 이후에 정치가 안정됐다. 그렇죠. 입헌군주제를 통해가지고 정치의 안정이 찾아왔었죠. 그리고 철과 석탄과 같은 지하 자원도 풍부했었다. 지하 자원, 풍부한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 요거까지는 다 정답이고. 넓은 식민지를 경영했었죠. 여기에 이제 중요합니다.
면직물 산업이 아니야. 모직물 산업이었지. 인클로저 운동은 뭘 키우는 거야? 양을 키우는 거야. 양을 키워가지고 양털을 깎는 거야. 양털을 깎아가지고 그것을 모직물로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던 것이었잖아요. 면직물 산업은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이제 방직기들, 증기기관 개량하면서 제임스 와트가 그래서 이것은 모직물 산업이기 때문에 땡! 정답은 몇 번이다? 리을이 되는 것이다. 4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산업혁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 스티븐슨이 증기기관을 새롭게 개량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시계는 와치. 네, 제임스 와트.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개량했던 것이고요. 면직물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기계가 발명됐다. 그렇죠.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공장이 점차 감소한 게 아니라 증가했기 때문에 X. 교통과 통신의 발달, 산업혁명을 가속화. 오케이, 정답. 교통에는 누가 있었어요? 스티븐슨은 뭐 했던 사람이야? 스티븐슨은 증기기관차 맞습니다. 증기기관차를 만들었던 사람이고요. 그러면 증기선을 만든 사람, 발명한 사람은 풀턴이었었죠. 자, 그리고 통신도 빠르게 가겠습니다. 통신, 유선전신 누구예요? 유선전신, 유땡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 유땡. 기억이 안 나시는가 보군요. 유선전신은 모스. 자, 무선전신은요? 무선전신 누굽니까? 그렇지, 약간 비슷했어. 마르코스. 자, 마자로 살짝 기울이면 돼. 무자를 살짝 옆으로 기울여주면 돼. 45도 각도 마르코니였습니다. 자, 전화기는 뚜루루루루 누구? 벨. 좋습니다. 전화는 벨이었다. 전화 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넘어가 볼게요. 조금 춥습니까? 네. 에어컨을 끄고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밑줄 친 사회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사회 문제가 발생했대요. 생산력이 늘어나고 사람들의 생활도 편리해졌지만 사회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빈부격차 발생해서 이후에 훗날에 엥겔스와 누구? 마르크스. 마르크스. 그리고 엥겔스는 어떻게 얘기했어? 계급 투쟁을 얘기하면서 공산당 선언까지 했던 인물들이었죠. 사회주의 운동이 생기기도 했다. 실업 문제도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도시 문제도 발생했고 아동 노동도 발생했는데 농노라는 건 무엇입니까? 농사를 짓는 노예예요. 그쵸? 농사를 짓는 노예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요것이죠. 가야 합니까? 잠시만요. 자,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가와 나에 대한 사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부의 간섭 없이 시장에서 생산자가 자유롭게 이윤을 추구해야 된다. 정부의 간섭 없이 자연스럽게. 이거 뭘까요? 정부의 간섭이 필요 없다. 자유경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거 누구야? 보이지 않는 손. 국부론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반대로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사유재산제도가 없는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 이것은 사회주의고요. 이것은 자유방임주의입니다. 가만히 냅두십시오. 알아서 굴러갑니다. 그 내용이 국부론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사회주의의 아버지였던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이 국부론을 미친 듯이 읽었대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국부론. 미친 듯이 읽었대. 정말 몇 번을 완독하고 몇 번을 완독했대. 완전 두 개는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무슨 내용일까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니까 초기 자본주의에 뒷받침을 했다. 정답이고요. 기계파괴 운동의 배경이 되었다. 러다이트 운동이죠. 기계파괴 운동은 러다이트 운동의 배경이 됐던 것은 땡! 아니죠. 사람들이 왜 기계를 파괴하려고 그랬는데 얘들아. 이깟 노동자들의 권익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 기계들 때문이야! 했었던 러다이트 운동의 배경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비판했던 거 맞죠? 자본가와 노동자 계층 간의 이 계급적인 뭐가 발생했어? 문제가 발생해서 사회 문제도 발생하고 임금 문제도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공동생산과 공동분배의 주장 맞습니다. 사회주의죠. 산업혁명 이후에 등장한 사상이다. 맞습니다. 자, 그럼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넘어가 볼게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넘어갈게요.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노트 필기한 부분,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 프랑스 혁명. 원인은 뭐였을까요? 네, 1번이 원인이었죠. 앙시앙 레짐이라고도 합니다. 앙시앙 레짐. 구제도. 구제도라는 건 뭐야? 이렇게 되어 있죠. 1신분, 2신분이 있어요. 요거는 전 국민의 몇 퍼센트? 2%에 불과했습니다. 맞습니까? 2%밖에 되지 않는 요 귀족과 성직자 계층들, 1, 2신분들은요, 세금을 내지 않고 군대도 가지 않는, 그쵸? 혜택들을 누리고 있었단 말이야. 3신분, 평민들은 98%로 모든 군역과 그리고 세금을 다 냈었단 말이죠. 이러니까 사람들의 반발이 커져갔던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3부회에서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1, 2신분도 세금 내야 된다. 1신분 대표, 2신분 대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싫어요. 3신분은 내야 합니다. 수로 밀렸던 것이죠. 이건 정말 구제도의 모순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정답, 구제도의 모순이 된다. 자, 인권선언을 발표했던 것은 나중에 프랑스 혁명이 이제 발발하면서 뭐가 설립됐을 때야? 국민의회가 설립됐을 때였었고요. 자유주의가 확산된 건 나폴레옹 정신입니다. 그렇죠? 프랑스 혁명의 나폴레옹 정신이 이제 확산됐던 것은 이 두 가지는 프랑스 혁명 이후의 문제고요. 입헌군주정이 수립됐다. 프랑스가 입헌군주정이 수립됐던 것은 언제였어요? 입법의회 때였기 때문에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8번 넘어갈게요. 프랑스 혁명의 전개 과정에서 보기에서 바르게 나열한 것. 자, 파리에서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다. 무슨 회야? 국민의회 때죠. 국민의회 때였고, 공화정을 선포하고 루이 16세를 처형하였었다. 이거 누가 그랬어요? 로베스피에르가 있었었죠. 로베스피에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공회. 혁명재판소. 굉장히 무서운 뭐가 있었어? 기요틴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같이 처형을 당했었습니다. 자, 국민의회가 테니스 코트에서 우리는 절대 제대로 된 법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해산하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했었던 이 테니스 코트의 서약은 국민의회 때였죠.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차지했다. 왜 쿠데타예요? 당시 총이 몽총이들이 통치를 했었던 총재정부였잖아. 이 총재정부를 들이엎고 이제 통령정부로 넘어간다 그랬었죠. 요것은 총재정부에서 통령정부로 넘어갔을 때다. 그러면은 요게 가장 마지막이겠네, 얘들아. 리을이 가장 마지막일 거고, 국민의회 중에서도 이건 정답 몇 번이에요? 바스티유 감옥을 언제 습격했어? 그렇죠. 테니스 코트에서 서약을 발표한 다음에 넘어갔어요. 이건 기읍이에요. 그리고 네, 니은 들어가는 것이죠. 정답은 5번 되는 것입니다. 자, 테니스 코트에서 서약을 했는데 루이 16세가 뭐야 쟤네? 의회? 해산시켜. 이러니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바스티유 감옥을 쳐들어가서 무기를 탄환해 왔던 것입니다.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9번. 프랑스 혁명의 전개 과정에서 각 시대에 있었던 일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바르게 연결한 것, 오스트리아와 전쟁하였다. 요것은 나폴레옹 때죠.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회 때 일이 아니라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폴레옹은 뭘 제패하려고 했었어? 대륙을 제패하려고 했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기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 루이 16세를 처형했던 건 언제예요? 로베스피에르였죠. 로베스피에르. 혁명 재판소를 통해서 강력한 무엇을 했던 인물이에요? 공포 정치를 했던 인물입니다. 이때는 국민공회. 인권선언 발표했었던 건 언제였어요? 인권선언. 국민의회 때였죠. 국민의회 때였고, 총재정부가 공포정치를 실시했었나요? 아니죠. 몽총이들은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공포정치를 실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로베스피에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공회를 상징한다. 국민공회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통영정부 나폴레옹이 수립했다. 오케이. 그럼 정답 몇 번? 5번 됩니다. 5번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싹 지운 다음에 10번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10번. 나폴레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철혈 정책을 앞세워 독일의 통일을 앞장섰다. 요거 누굴까? 예은아? 철혈제상. 프로이센의 철혈제상이었던 비스마르크였죠. 철혈제상 비스마르크였고, 오스트리아 제상으로 빈체제를 주도했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누구예요? 메테르니히였죠. 메테르니히. 그죠? 자, 그리고 워털루 전투에서 유럽 연합군에게 패배했었다. 그렇지, 워털루 전투에서. 자, 러시아에 뭐가 찾아옵니까? 모스크바에 겨울이 찾아옵니다. 후퇴야, 일단 후퇴야. 후퇴를 하는데 후퇴하는 이 프랑스군, 나폴레옹의 군대 앞에 따당 등장하는 이 유럽 연합군. 결국에는 이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나폴레옹은 유배를 가게 됩니다. 아주 굴곡진 인생이죠. 좋습니다. 유럽 연합군에게 패배했다. 맞습니다. 국민투표를 통해서 황제에 올라 제정을 실시했다. 맞습니다. 다시 황제정을 열던 인물이에요. 나폴레옹 스스로 난 이제부터 황제야 이랬던 거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국민들한테 사람들이 정말 황제를 원하는지 나는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고 싶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근데 사람들이 적극적인 지지로 나폴레옹은 황제가 됐습니다. 정답은 기억과 리을이 되는 것이죠. 오케이? 좋아요. 11번 넘어가 볼게요. 자, 차티스트 운동에 대해 바르게 말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다시 한번 볼게. 차티스트 운동 우리 화요일 날에 배웠었어요. 그쵸? 프랑스 혁명 이후에 빈체제가 들어섰을 때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전파됐다 그랬잖아? 요거는 자유주의 운동이었을까? 민족주의 운동이었을까? 자유주의 운동이었죠. 민족주의 운동은 두 가지였잖아. 독일, 프로이센과 이탈리아, 카오르, 가리발디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차티스트 운동은요, 자유주의 운동이다. 노동자들의 선거권을 요구한 운동이야. 맞죠? 맞죠? 정답이죠. 자, 그리고 6개조로 이루어진 인민헌장을 발표했지. 인민헌장을 발표했던 건 저기 나중에 차르. 이거 아닙니다. 이로 인해 보통선거제도가 확립되었어. 이로 인해서 보통선거제도가 확립되었어. 맞습니다. 자유주의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 프랑스가 아니지요. 어느 나라라 그랬어요? 영국이라고 말씀드렸죠? 잠깐만. 인민헌장을 발표했다? 이게 맞죠? 죄송합니다. 보통선거제도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확립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X, 프랑스 자유주의 운동의 대표적인 운동이 아니라 영국이었다. 그래서 정답은 세봉이랑 하늘이가 낼게요. 세봉이와 하늘이. 죄송합니다. 자, 12번. 12번. 선생님의 말씀, 땡땡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연설이나 다수결이 아니라 군비와 전쟁뿐이래요. 요거 뭘 나타내요? 철. 전쟁은 뭘 나타내요? 혈. 정책이네요. 누구겠습니까? 네, 비스마르크가 되겠습니다. 카보르는 뭐한 사람이야? 이탈리아의 중부, 북부를 통일했던 사람이고, 가리발디는 이탈리아, 나폴리가 있었던 남부 해안가, 남부 지역을 통일해가지고 사르데냐 왕한테 바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던, 통영정부를 이끌었던 사람이었고요. 로베스피에르는 프랑스 혁명 당시에 혁명 재판소를 만들어가지고 무서운 공포 정치를 이끌었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자, 13번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금방 넘어갈게요. 13번. 금방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자,
인간의 감정과 상상력을 강조하는 낭만주의가 유행했다 그랬지. 선생님이 연못 보고 막 어머 자기야 이 아름다운 사람은 과연 누굴까? 이 다음에 질려버렸어. 이제부터는 이런 사람도 필요 없어. 누굴 만난다? 사실주의, 자연주의적인 사람을 만난다 그랬잖아요. 이때 인간과 사회 현실이 그대로 있는 인문주의 마찬가지로 사실주의, 그리고 자연주의, 화가가 주관적인 인상을 강조하는 인상파들도 등장을 했었습니다. 자, 기술도 눈부시게 발전하여 렌트겐, 엑스선, 키리 부부, 라듐 맞습니까? 맞죠? 라듐, 키리 부부, 그리고 엑스선은 렌트겐. 멘델의 유전 법칙을 다윈이 진화론을 제시했다. 자, 여러분들 다윈이 진화론을 제시했다. 요것은 제국주의, 나중 가가지고 사회 진화론으로도 쓰이게 된다라는 이야기 했어요. 이거는 꼭 알아주셔야 되는 거. 다윈이 사회 진화론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 사회 진화론 X. 자, 정답은 인문주의? 그렇지, 사실주의 또는 자연주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14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가 시기에 있었던 일들을 고르면, 자, 가 시기에 있었던 일. 7년 전쟁 이후에 뭐가 일어났었다? 영국이 프랑스랑 7년 동안 전쟁했어. 영프 7년 전쟁 후에 나라의 재정이 모자라지자 이 재정을 어디에서 구하고자? 식민지한테 세금을 걷고자 했던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가 발생하고 이후에 보스턴차 사건이 일어났었다. 그러면 뭐가 와야 될까요? 뭐가 와야 될 것 같아? 그렇죠. 2번이 오는 게 정답입니다. 영국이 이 13개주 식민지에다가도 인지세를 부과하게 되니까 우리는 대피 없이 과세 없다라는 슬로건을 내걸면서 이제 세금 거부 운동, 납부 거부 운동을 했던 것이고요. 거의 다 했어. 15번이야. 자, 15번. 미국의 독립선언의 독립선언의 의의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자, 미국의 독립선언. 최초의 민주공화제 헌법이다. 입헌군주제가 아니죠. 우리 미국은요, 최초로 민주공화제에 입각했었던 것이었어요. 맞습니까? 근데 독립선언이 헌법은 아니잖아. 그치? 헌법은 나중에 얘네들이 요크타운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연합군과 미국이 이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제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은 아니다. 독립선언문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대륙회의에서 워싱턴이 얘기했던 대륙회의, 이 독립선언문에 대한 얘기니까 이건 아니고 국왕에 대한 의회를 승리를 규정하였다. 국왕에 대한 의회의 승리를 규정하였다. 요것은 나중에 아니 이전에 영국의 청교도 혁명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국왕이 없었습니다. X. 영국으로부터 미국의 독립을 선언했다. 이거죠. 13개주 식민지주의에 대한 독립을 요구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자, 계몽사상과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았다. 요런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얘들아.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거예요. 명시를 해두라고.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았다? 아직 프랑스 혁명 전입니다. 오히려 루이 16세가 이 미국의 독립전쟁을 지원하게 되면서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X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6번. 가와 나에서 설명하는 인물이 바른 것은 서로 간섭하지 말라고 주장했었고 남북전쟁 중에 해방을 선언했었다. 이것은 이제 유럽과 아메리카가 서로 정치에 간섭하지 말자. 유럽은 유럽 따로, 아메리카는 아메리카 따로. 이거를 뭘로 선언이라고 하거든요. 뭘로 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북전쟁 중에 노예 해방을 선언해가지고 북부의 승리를 이끌었던 북부 출신 대통령 누구? 네, 링컨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워싱턴은 뭐 했던 사람이에요? 대륙회의에서 뭘 얘기했던 사람이야? 독립선언문을 발표했던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훗날에 미국 1대 초대 대통령이 되기도 합니다. 자, 17번.
에스파냐로부터 독립한 나라가 아닌 것은 에스파냐로부터 독립한 나라가 아닌 것은 딱 보면은 선생님이 오늘 지도까지 같이 봤잖아요. 지도 보여드려요? 아니 안 보여줘도 되겠죠. 그렇죠? 동쪽에 있었던 이 브라질은 어디의 지배를 받았었다? 네,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었다. 포르투갈 지배를 받았었다. 아직도 그래서 브라질에서는 포르투갈어를 사용한다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최초의 나라는 어디였어요? 프랑스로부터 독립했던 최초의 나라는? 아이티, 흑인 노예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좋습니다. 자, 요 문제도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볼게요. 남북전쟁 중 미국 남부와 북부의 상황을 비교했던 거. 남부는 따뜻해서 대농장 운영에 용이했다. 상공업이 발달했다. 당연히 대농장,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 농노가 필요했어. 그렇기 때문에 노예제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고 노예제에 반대했었다. 왜? 우린 노동자가 필요했던 거거든. 그래서 면화와 담배 맞고요. 철과 석탄 맞고요. 남부에서 자유무역을 추진했었고 북부는 상대적으로 물가, 이 완제품들이 다 어때요? 비싸잖아. 그래서 보호무역을 추진했었던 거고 요게 지금 볼까요? 중앙 집권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 왕의 힘이 강한 것. 어디 한 군데의 힘이 집중되는 것이잖아요. 여기는 지방 분권을 힘이 지방한테 개개인적으로 가는 것을 주장했었기 때문에 그쵸? 추진했었던 것은 지방 분권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북부 출신 대통령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남부는 뭐 했어? 연합 탈퇴해버리잖아요. 그쵸? 그런 연방을 탈퇴해버리는 행동을 보여준다. 정답 미음이다. 19번. 아이고 세실로즈가 이렇게 흑백으로 좀 우습게 나왔네요. 다음 그림과 관련이 있는 국가의 제국주의적 침략. 여기 이집트 카이로에서부터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케이프타운까지를 다 어떻게 하겠다? 점령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종단 정책을 펼쳤던 인물이에요. 수에즈 운하를 장악했다. 수에즈 운하 맞죠? 이집트 수에즈에 있는 운하입니다. 파르디낭드 루셉스가 이 무함마드 사이드를 통해 가지고 만들었던 곳이고요. 파나마 운하를 차지했다. 파나마 운하는 차지한 게 아니죠. 파나마 운하는 사실상 미국이 이 파나마 운하를 만들기 위해서 파나마라는 국가를 만들었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아닌 것이고 인도를 약 300년간 지배했고요. 중국을 무력으로 굴복시키는 아편 전쟁도 있었죠. 그리고 이집트를 맞아요. 수에즈 운하를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명목으로 보호국을 삼았었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다. 자, 20번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힘내보도록 할게요. 다음 그림이 풍자하고 있는, 자, 여기에 있는 사람, 연료를 넣고 있네요. 그쵸? 노동자한테 뭔가를 넣고 있어. 연료를 넣고 있어. 이 사람 누구야? 자본가요. 이 사람, 아주 그냥, 아주 이중적인 사람이 있죠.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뒤에서 뭐 하고 있어? 하늘가 이렇게 성경책을 읽고 있어요. 성직자입니다. 여기, 이 사람은 원주민. 누워있는 사람은 원주민. 원주민의 입에 강압적으로 원료를 넣어가지고 돈으로 환원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물레를 돌리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네,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있는 것, 이거 지금 무엇을 풍자하는 그림이야? 네 글자로 이를 풍자하는 그림인 것이죠. 제국주의. 자, 노예무역 볼게요. 제국주의의 원인이 됐던 것이죠. 노예무역은 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왔어? 아메리카는 이미 천년도로 사람들이 막 다 죽었잖아. 그래서 데리고 왔었던 것. 요게 이제 제국주의의 배경이 됐던 거지. 배경이 됐던 거고. 신항로를 개척했던 것은 언제야? 16세기였어요. 그쵸? 16세기, 바스크 다가마, 그리고 콜럼버스, 그리고 마젤란.
16세기 신학로를 개척했던 거야.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때문 맞습니다. 인종적인 우월감, 우리가 이거를 백인 우월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보면서 우리 이제 여름방학 역사 특강이 끝이 나는군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